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에 습진성 피부질환이 생기면 특유한 얼굴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면 무슨 질환인지 대체로 알 수 있거든요. 척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습진성 질환 중에서 얼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아토피 피부염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토피 피부염 그냥 얼굴만 봐도 아토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토피는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레르기 인자를 낀 만성습진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의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얼굴에 알레르기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사실은 알레르기 결막염처럼 눈 주변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얼굴은 눈 주변이 붉습니다. 그래서 눈두덩이가 부어있는 특징을 보이죠. 그 다음에 피부가 얇은 부위는 어디겠어요? 귀 주변이죠. 그래서 눈 주변으로 해서 귀 라인으로 이런 띠를 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입술도 피부가 얇죠. 점막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찢어지는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입술이 튼 것처럼 세로줄이 쭉쭉쭉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의 특징은 눈 주변이 붉고 그 다음 귀 주변으로 라인으로 측면 쪽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트어져 있죠. 그래서 입술이 튼 것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게 아토피 피부염의 얼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상습진인데, 화폐상습진은 사실은 얼굴에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몸에 이제 화폐상습진이 있는 분들이 얼굴 병변은 사실은 그냥 얼굴이 약간 붉은 느낌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얼굴이 홍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홍조가 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는 아니고 화폐상습진에 의해서 이제 얼굴에 홍조만 띄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형태를 약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그저 체액 정체가 심하고 열은 조금밖에 없죠. 그 열이 얼굴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이 정말 심한 경우에 얼굴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액성 소수포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그저 벌레 물린 것 같은 느낌들의 작은 또한 수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동글동글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볼 주변으로 많이 생기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귀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초기 형태는 수포 형태로 발생을 하고, 그게 심해졌을 때는 이제 넓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넓은 형태는 그때는 몸에 생긴 것과 똑같이 동글동글한 그죠 동전 모양 피부염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됐을 때는 굉장히 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피부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있죠. 바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오늘 할 얘기의 핵심인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얼굴 병변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아토피는 알았어요. 화폐상습진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에 가장 많이 생기는 피부 질환은 지루성 피부염이죠. 근데 지루성 피부염인데 특유한 얼굴 형태를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지루성 피부염이 이 증상이 있으면 99% 지루성이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코 밑에 병변이 좀 있고, 그죠? 그리고 코 주변이 빨간 형태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코 주변이 붉으면서 코 밑에가 붉은 형태를 보이는 지루성 피부염이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 만성화됐을 때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만성화됐을 때는 사실은 코 주변에도 발생을 하고 입 주변에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얼굴 전체로 붉어지는 홍조형 타입이 있고, 그리고 코 밑에랑 입 주변으로 붉어지는 타입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작은 구진들이 발생하는 타입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혼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적인 얼굴은 뭘까요? 이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한 습진성 질환이라 그랬죠. 얼굴에 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얼굴에 열이 뜨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붉어지겠죠. 그래서 열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럼으로써 얼굴이 붉어지는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머리도 붉어지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가 빨갛고 얼굴에 쓰면 얼굴이 빨간 형태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지루 부위에 발생을 한다 그랬죠. 지루 부위는 피지 분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왕성하게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과 기름이 만납니다. 그죠? 우리 몸에서 피지와 열이 만나서 발생을 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죠. 그러면 만성화됐을 때는 열의 특징과 기름의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만성화되면 특유의 노란 얼굴을 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만성화됐을 때는 라임색 아시죠? 라임 약간 푸르스름한 그 빛이 도는 그저 노란색이죠. 오렌지는 노란색인데 라임은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라임색의 노란 얼굴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노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국소적으로 입 주변이 노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로 노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 거고, 그게 진행되기 전 단계가 입 주변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노르스름하면서 측면에서 보면 얘와 얘의 색깔이 전혀 다르죠. 얘는 정상인데 얘는 누르스름한 느낌들, 그래서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을 띠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습진형 타입과 만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노란 얼굴인데 각질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노란 각질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색깔만 노란 게 아니라 각질도 노르스름하게 두껍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질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만져서 끈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보통 기름때라고 표현하거든요. 얼굴에서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이 분비되죠. 그런데 얼굴이 뜨겁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지 분비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얼굴에 정상적인 피지 분비량보다 훨씬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굴에 흡수될 수가 없죠. 그래서 피부 겉에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딱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물세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얼굴에 피부염은 무조건 물세안만 하면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절대 반대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세안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저자극성 세안제, 그죠? 약산성 세안제인데 그 세안제를 그죠? 굉장히 약하게 세안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품으로만 그냥 대충 얹고 하는 경우들. 물론 강한 세안보다는 약한 세안이 좋긴 한데 너무 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죠? 얼굴에 피지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두껍게 쌓입니다. 근데 계속 쌓이게 되겠죠.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껍게 쌓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져보면 끈적입니다. 그럴 때 모공을 막을 수 있죠. 그럴 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 모낭염이 생길 수 있고, 구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죠? 노란 얼굴을 띠면서 막 좁쌀 같은 것들이 돋아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구진형 타입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중에 노란 얼굴을 띠는 경우는 사실은 얼굴에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물세안만 하시면 안 돼요. 물세안만 하면 얼굴에 각질들이 더 생기고 기름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노란 얼굴이 더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물세안만 하시면 안 되고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세안제를 얼굴에서 거품을 낸 후에 얼굴에 러빙을 해주고 나서, 그죠? 적절한 힘으로 러빙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살살살하면 피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힘을 주면서 세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적당하게 헹궈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럽을 하면 좋지는 않은데 세안이 너무 약했을 때도 피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특유한 얼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코 주변이 붉고 코 밑에가 빨간 형태들이 많고, 그리고 입 주변이 붉은 형태들이 많죠. 그런데 만성화됐을 때는 지루성 피부염이 열과 기름이 만나서 얼굴에 약간 푸르스름한 라임색의 노란빛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노래. 그런데 얼굴이 약간 스물스물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